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소설 조선의열단 약산 김원봉 제9회 김지섭의 의거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마라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의열단에게 우호적인 시선은 많지 않았다. 일제야 그렇다 하더라도 민족 진영 안에서도 시샘하거나 경쟁하려는 내부의 비판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독립운동 진영은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만 남겼어요. 그러다가 3.1운동을 기화로 임시정부가 생겼지만 그 안에 파벌 세력이 형성되고 사회주의 세력과의 충돌, 리승만의 헛발질로 질이 멸렬해졌죠. 이젠 어찌해야 하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무렵이었어요. 1923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국내는 물론 상하이, 만주, 베이징, 간도, 멀리 미주에서까지. 그렇게 125명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대표회의가 열린다. 우선 창조파. 임시정부 해체합시다. 정통성도 대표성도 효용성도 없어요. 백지 위에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 개조파. 임시정부를 왜 없앱니까? 없애고 새로 만들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라도 있나요? 보완하고 개혁하면 됩니다. 김원봉도 이 국민대표회의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무언가 진취적인 결의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는 125명 중에 일원이 되지 않았다. 일제 정보기관은 이를 이렇게 분석했다. 의열단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대표회의에 모인 각 계파들이 마치 모래알 같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각 계파들은 독립보다는 각자 도생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번 국민대표회의, 우리 일본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결이나 동태는 없었음. 이러니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의열단에게는 실망스러운 회합이었고
이런 의열단을 각 계파들은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만주 동래군 또 의열단을 본받읍시다. 이거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죄의 멸렬해서 되는 일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으면 폭탄을 안고 적진에 쳐들어가게도 하더라. 닥쳐! 의열단원이냐? 네가 해, 네가! 폭탄값이 아깝겠다. 에? 저런 철부지. 일제 첩보 자료에 따르면 이 무렵, 즉 1923년의 의열 단원 수는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8월 30일 상하이 일본 총영사가 미국 정보기관의 첩보를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문이다. 임시정부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러시아의 후원, 즉 공산당 지원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의열단에 참여하고 있다. 의열단은 다른 것은 안 보고 오로지 극렬 행동, 또 선전에 힘썼다. 저 단장님, 상하이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임정 인사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 만들자던 창조파 사람인가? 아이고, 김원봉 단장, 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개조파다. 임시정부를 유지하되 보안해서 쓰자는 일종의 보수 노선이다. 이 사람이 극렬 폭력 혁명파인 의열단의 김원봉을 찾아왔다. 창조파의 독선이 너무 심합니다. 지난번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한 것도 다 저 잘난 맛이 강해서였어요. 그런데 절 왜 찾아오셨습니까? 전 어찌 보면 창조파에 더 가까운데. 우리도 실은 김 단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창조파를 몰아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열단이 임시정부를 접수하게 됩니다. 저희 말고 고수파 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를 개조도 아니고 아예 고수하자는 쪽. 그쪽도 저한테 백지 위임장을 줬습니다. 김 단장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정을 받고 갑시다. 이들이 왜 김원봉에게 손을 내밀었겠나? 독립운동 진영에서 의열단만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속이 뻔히 보이는 이 제안이지만 김원봉은 수락한다. 의열단의 힘이 커졌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고민도 적지 않았다. 고민은 한마디로 돈이었다. 열정만 갖고는 암살 파괴 투쟁은 불가능하다. 무기를 구입하고 국내 잠입에 필요한 비용 상당하다. 우리의 힘이 커지는 만큼 일체 탄압과 감시가 강화돼 간다. 이 큰일이구만. 고향 친구 요청인데 이거. 아니, 누가 한 무슨 요청이에요? 그 왜 기억하나? 원봉이라고. 뭐라고? 김원봉? 아유, 이가 미쳤어. 김원봉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테러리스트라니. 같은 동화 중 동기인데. 아유, 그러면 그 잔정에 휘둘려서 무장폭력 세력에게 헌금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데, 이거. 3.1운동 그때야 어수선할 때고. 그러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니, 지금 총독부의 감시가 얼마나 심한데 김원봉이한테 돈을 보내요. 하려거든 나하고 이혼하고 해요. 나 과부로 못 살아요. 아이, 나 이거 참 이거 곤란하고만 진짜. 김원봉은 조선 귀족이 쾌척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빠르게 일본 체제에 편입되었고 결국 기득권 세력이 됐다. 오히려 네, 여기 정동아 참판댁이에요. 아시죠?
의열단 폭력 세력 말이에요. 거기서 수금하러 다니는 모양이죠? 제가 내일 정오쯤에 오라고 했으니까 문 앞에서 잡아가세요. 아셨죠? 이렇게 밀고 하기까지 했다. 예상대로 이들은 의열단 색출에 혈안이 돼 있던 총독부와 이런 총독부에 잘 보여서 대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친일파의 덫에 걸려 줄줄이 체포됐다. 물론 밀고까지는 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으니 이 경우는 그나마 염치가 있는 셈이었다. 결국 자금무금은 실패했다. 만리창파의 한 몸 맡겨 원수의 배 속에 앉았으니 뉘라 친할고 평생 뜻한 바 갈 길 정하였으니 고향을 향하는 길 다시 묻지 않으리. 추강 김지섭 21살에 상주보통학교와 금산지방법원 서기 겸 통역으로 재직했던 공직자였다. 그러나 국권이 강탈되고 공직에서 물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당연히 3.1운동에 동참했고 일제가 무력으로 짓밟자 1920년 중국으로 망명하고는 1922년 의열단에 가입한다. 그리고 1923년 간토 대지진을 만난다.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은 자연재해를 조선인에 대한 탄압의 계기로 악용한다.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러면서 말이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보도되었고 보도 내용에 의해 더욱더 내용이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이 신문에 다시 실린다.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당시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물 공급이 끊긴 상태였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의 특징 때문에 일본인들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러한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 민간인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했다. 이에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불시 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죽창이나 몽둥이, 일본 도등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총기로 무장하기도 했다. 김지섭은 마음먹었다. 나라 잃은 것도 서러운데 뭐? 우리가 폭도가 돼서 일본인들을 괴롭혔다고? 그래, 진정한 폭력이 뭔지 보여주마. 김지섭의 시는 거사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던 배에서 쓴 것이다. 넘어가라! 아니, 안 터졌네. 단폭탄 어딨어? 에라이, 이거나 빠르라! (1924년 1월 5일) 관광객 틈에 몸을 숨긴 선생은 일본 왕궁을 향해 폭탄 3개를 던졌다. 그러나 모두 불발로 그쳤다. 김지섭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1924년 도쿄 지방재판소. 당신은 왜 폭탄을 던졌는가? 일본을 각성시키기 위하며 조선 사람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항쟁할 것이외다. 사형이 아니면 나를 무죄로 석방하라! 김지섭은 결국 192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928년
뇌일혈로 형무소 독방에서 순국했다. 김지섭의 거사는 일본 왕을 처단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투쟁이자 식민지 해방 투쟁사에서 빛나는 의열 투쟁이다.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조선 의혈단 약산 김원봉. 지금까지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해설과 출연의 보이스피 그네셔스, 제작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